안녕하세요, 프로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 부대 후임을 섭외해서 군생활이 어땠는지, 또 저랑은 어떤 것이 달랐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인터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필승 병 1021기 김좌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제가 썸네일 제목에는 너 몇 기야? 이랬는데, 아까 얘기 드렸지만 1021기고, 저한테 격려도 잘 했습니다. 너무 반갑고, 여기 또, 우리 부대 7일 이상 요거 보니까 되게 좀, 뭐랄까요, 애틋한?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몇 가지 좀 질문을 좀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하듯이 한번 좀 진행해 볼 건데, 우리, 자은 후임은, 후임, 왜 해병대 수색대에 가게 되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 처음 지원하게 된 동기는 해병대 하면 또 빨간 명찰이 상징 아니겠습니까? 빨간 명찰. 그리고 이제 팔강모가 상징인데 빨간 명찰이 일단 첫 번째로 너무 멋있었고 또 팔강모도 일반 육군하고 다르게 빨강모를 쓴다는 것도 너무 멋있어서 이제 해병대를 지원을 하게 됐는데 이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여러 병과가 있더라고요. 이제 수색병과도 있었고 일반 병과도 있었고 그리고 뭐 특기병들, 특기생으로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있었는데 이 수색이 뭘까 이렇게 찾아보니까 빨간 명찰에 배려를 쓰는 거죠. 멋지지. 그린 배려. 그래서 맞아. 이제 검색을 하다 보니까 해병대 안에서도 진짜 해병대는 수색대구나. 그래서 이제 수색대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수색대를 가려고 했던 건 아니고, 예, 이제 해병대 지원했는데 좀 이렇게 병가를 알아보니까, 여기 수색계열, 수색이 있구나. 그래서 맞습니다. 수색계열로 지원하게 됐던 거고, 그러면 이제 수색대 가려고 이제 따로 이렇게 어떤 준비를 좀 해야 될 게 있을까? 혹시 이렇게 수색대를 지원하려는 사람이 있으니까 어떤 체력이나 좀 준비를 조금 하면 도움이 될 만한 것들? 사실 준비라고 하기에는 크게 준비한 건 없고요. 사실 체력이나 이런 것들, 운동신경이나 이런 것들은 자신 있었기 때문에 또 꾸준히 운동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냥 자신 있게 그냥 지원을 하게 돼서 이제 면접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보니까 이제 수영 테스트도 하고, 맞습니다. 턱걸이, 윗몸 일으키기, 팔굽혀 이런 것도 하는 건데, 이게 수색대로 혹시 지원하시려는 분들은 그런 기초 체력이 좀 준비하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맞습니다. 준비를 안 하시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또 경쟁률이 제가 알기로는 계속 이렇게 경쟁률이 이렇게 심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준비를 안 하는 인원보다는 준비를 하는 인원이 훨씬 더 들어가기 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또 구생하고 우리 훈련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공수교육 받았죠? 공수교육 받았죠. 공수 몇 차? 139차 받았습니다. 139차. 나는 87차입니다. 87차인데. 자, 공수교육 할 때 보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 우리 헬기 UH, 원H 그런 헬기라든가 침입 같은 뒤문열 이런 거 해봤는데, 공수교육 할 때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니까 공수교육 받을 때? 경수교육 받을 때 아니면 실무 강의 같은 거? 공수교육 받을 때 이제 UDT 인원들이 한 5분 계셨었는데 UDT랑 같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계사항이 뭐였냐면 죽어도 UDT는 이겨라. 선착순부터 시작해서 훈련 내용, 훈련 받을 때 UDT보다 못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선임들이 하도 말씀을 하셔가지고 훈련 받을 때 항상 열심히 하지만 UDT 인원들한테 지지 않으려고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강화할 때 느낌이 어땠어요? 나는 되게 사실 하늘에 안기는 기분이라고 해서 스릴도 있으면서 공포감도 있으면서 뭔가 딱 끼워서 낙하산이 쫙 상계가 되면은 또 있잖아요. 자기만의 느낌. 그때 어땠는지. 이제 선배님 아시다시피 이제 훈련 이제 첫 강화를 하기 전에 3주간 공수교육을 받는데 그렇죠. 저희가 무던히 연습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접지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이제 뛸 때 점프할 때 1만, 2만, 3만, 4만 뛰다가 예를 들어서 낙하산이 주산이 안 펴졌을 때 보조산을 이제 펼치는 이런 기능고자 하나 둘 셋 이거를 정말 몸에 그냥 자다가도 그렇죠. 탁 치면 바로 나오게끔 이렇게 훈련을 하는데 막상 첫 강화 때 점프를 하는데 저희가 원래 1만, 2만, 3만, 4만, 3개월부터 기능고장까지 연습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1만
상계 검사까지도 사실 나와야 되는데 안 되죠, 잘. 이게 첫 점프에서는 네. 그냥 1만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끝났던 걸로 네. 기억을 해요. 그래서 아니, 나도 그 생각. 나도 1만, 2만, 4만 외치려고 했는데 이게 뭐 그냥 후두둑 막 반응 와 그러면서 그냥 하고 그냥 끝나버렸는데. 아, 그럼 실무에서 강할 때 혹시 무장강화 했어요? 무장강화 했습니다. 무장강화. 무장강화 또 어땠어요? 무장강화하고 사실 뭐 무장강화는 사실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무장강화도 어렵지 않았고 제가 근데 걱정했던 건 이제 항상 바람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 그렇지. 바람을 잘 못하면 제가 이제 착지해야 될 그 포인트를 벗어나게 되면 그렇죠, 그렇죠. 뭐 또랑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종을 벗어나면 맞습니다. 안 돼요. 무장 특정 무장 메고 점프하고 무장 강화 이런 거 야간 강화, 전술 강화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자신감만 있으면 뭐 크게 어려웠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때 그 실제 강화할 때도 이 산악복 같은 거 맞습니다. 그거 입고 한 거 했지, 그지? 전투복 입고 했습니다. 저희는 전투복 입고? 전투복 입고 했습니다. 그 실전처럼 전투복 입고 특정 무장 메고 병기 들고 그렇죠. 그게 원래 사실 우리 보통 수색 때 훈련이 그렇게 공중으로 침투했다는 가정하에 군대 맞습니다. 거기서 무장 딱 해서 거기서 훈련 이제 시작이 맞습니다. 돼요. 팀별로 기동도 하고. 그래서 저희 때 이제 수색 대회는 겨울마다 이제 동계훈련 가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리고 이제 그 강원도에서 훈련을 받고 그 이제 마지막 코스가 이제 천리행군 있지 않습니까? 천리행군 중간에 아마 선배님 때는 우리는 안 했어요. 우리는 그때 공수 안 했고 우리는 그냥 그러니까 그 동계훈련 가기 전 가을쯤에 정기강화를 했었고 지금 우리 또 좌우 후배 얘기로는 그러니까 천리행군 중에도 이제 천리행군 중에 전술 강화를 했던 걸로 저도 아. 특정무장 메고 중간에 왜냐면 실전처럼 천리행군도 단순히 천리만 걷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선배님 때 더 힘드셨겠지만 조금 더 체계화가 돼가는 과정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렇죠. 또 제가 여기서 또 라떼는 말에 이런 건 괜한 꼰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또 지금 아마 하는 후배님들은 또 저 때보다는 더 체계적으로 지금 훈련을 하고 있을 테고 그렇군요. 그렇게 한번 훈련해서 그럼 이제 또 우리 수색대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수색교육. 수색교육 에피소드가 사실 이것도 뭐 우리 둘이 얘기 시작하면 오늘 밤을 새도 사실 모자랄 것 오늘 같은데 10편까지 찍을 수 있습니다. 10번까지 해도 되려나 모르겠는데 우리 그 수색교육 할 때 우리 때는 사실 제가 영상에서도 몇 번 얘기했었지만 이 똥물 태극권이 있었어요. 근데 맞습니다. 그게 뭐 예전에 언론 보도에는 뭐 가혹행위다 뭐 맞습니다. 그런 걸 왜 하느냐 뭐 근데 사실 뭐 어떻게 보면 그런 시각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우리 알겠지만 맞습니다. 교육생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걸 그렇죠. 가혹행위 안 보는 왜냐면 그 수색교육 자체가 뭔가 좀 악조건들은 막 만들잖아요. 악조건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극복하는데 그 지옥주 때 어땠어요? 지역주 때 사실 정신이 없잖아요. 그렇지. 사이렌 울리고 중심에서 뺑가리 치면서 안 뛰어나가면 이제 늦게 나가면 소위 교관 부르지 불러. 선생님한테 엄청 부르지. 부르고 저희 때 그 교관님이 이정구 선생님이셔가지고 로브캅. 네 맞습니다. 로보캅 이제 그때 수색대에서 이제 근무하실 때인데 그때구나.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교관으로 제가 59차 받았습니다. 59차 교관으로 전설의 오셨는데 50자구만. 또 우리 이정구 선임하사께서는 또 명언 제조기 아닙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때 훈련 받는데 시작 전에 제가 정확하게 멘트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훈련생들 심장에 불을 지펴 놓으시고 시작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나 같은 경우는 지옥주 3일차 때 그때까지 기억이 약간 있고 3일 이후에는 사실 기억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뭐 이게 아침이 되는지 저녁이 되는지 그리고 분명히 조교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데 뭐 약간 정신이 들어보니까 갑자기 내가 밥을 먹고 있거나 막 이런 약간 맞습니다. 순간순간 끊기는 그런 게 있었는데 혹시 그 지옥주 때 뭐 귀신을 봤다거나 뭐 혹시 약간 정신 이상이 걸리거나 약간 그런 뭐 동기들이나 그런 그 교육생들이 있었어요?
저희 때 이제 졸다가 뭐 IBS 이제 훈련 페달링 할 때, 야간 패드. 야간 페달링 할 때 이제 뭐 떨어지는 인원이나 그런 건 뭐 다만 써. 그건 자관사고 또 행군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무인포스트 이제 IBS 내고 7명이 조가 돼서 이제 무인포스트라는 훈련을 하는데 갑자기 한 명이 조를 이탈해서 다른 곳으로 뛰어간다. 타령? 혹시 타령? 타령까지는 아닌데 이게 정신이 없으니까 자기가 자기 어디 있는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를 이탈해서 이제 뛰어가면 야 너 어디가? 그래서 다시 데려와서 다시 훈련하는 경우도 있고. 맞아요. 맞습니다. 아니 본인은 그 지옥주 때 뭐 정신 멀쩡했나? 멀쩡. 저도 이제 뜨문뜨문 기억이 나서 이게 일주일 동안 잠을 거의 뭐 무수면이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잡았자 뭐 하루에 뭐 5분 내지 10분씩 그렇지. 제 잠을 잘 수 있는 시간을 주는데 거의 뭐라고 할까요? 눈 뜨면 황경산에 가 있고 황경산인가요? 거기가? 그 조항산 그. 정확히 묘시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산에 가 있고 또 깜빡 정신 들면 이제 바닷가에서 물 먹고 있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바지에다 그래서 바지에다가 있었나 혹시? 저는 이제 대변까지는 아니고 이제 소변이야. 저희가 물을 또 훈련하면서도 물을 많이 먹게 되는데 뭐 바닷물도 먹고 또 물도 마시고 그러다 보면 이제 또 욕구는 또 해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이게 훈련 받으면서 옷이 마르고 젖고 마르고 젖고를 항상 반복을 하다 보니까 소변을 한 번만 싸도 이게 거의 한 10m 전방까지 이 쫙 맞아. 오줌 찌린내가 맞아. 빠지지 않고 맞아. 이게 주변 사람들한테 또 피해주고 또 이게 오줌독이 올라서 그렇지. 고생하는 인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꼭 참았다가 바닷속에 이제 들어가는 그건 대부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다. 바닷속에 들어가거나 이제 계열물에 들어갈 때죠. 아니면 거의 전투복이 젖어 있지 않습니까? 맞아. 안 지우려고 이제 교관 조교들이 물 뿌리고. 이제 그럴 때 이제 해결했었습니다. 그 아까 내가 질문한 게 혹시 태극권 똥통 그때도 있었나? 혹시? 저희 때는 없었습니다. 그래요. 이거는 뭐 무조건 다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그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데 저희 때는 아무튼 그런 이 태극권을 좀 맞고 막 얼굴에 똥 바르고 막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 저랑 뭐 군생활 차이 보니까 거의 한 약간 10여 년 가까이 차는 것 같더라고요. 10여 년 딱 10여 년 정도는 아니지만 좀 그 정도 상관 차이 나는데 그동안에 뭐 수색 때도 좀 이렇게 바뀐 부분도 있고 중대도 좀 개편이 좀 있었고 어떤 장면 그 병기는 그대로 K1 K2는 사실 거의 쓸 일이 없고요. 그렇지. 저희는 이제 K1, K3, K201 혹시 군생활 때 이 스코프 뭐 도트 사이트 같은 그런 거 저희 때는 없었습니다. 대신 이제 저희 때는 저격 교육이 이제 저격 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저격 교육 저희 때 썼던 게 이제 SSG 3000이라고 저격 교육 받으면 이제 그 경기를 이용해서 저격 교육 그 SSG 3000이라는 이제 저격 경기를 사용을 했었고 석궁 음성무기 맞습니다. 석궁이랑 그때도 근데 주로 그거는 훈련을 거의 안 했고요. 저 때 딱 한두 번 정도 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쏴볼 기회가 있었고 근데 그게 어떤 부분에서는 유용할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소리 없이 정말 해야 될 때는 맞습니다. 오히려 그게 유리할 텐데 요즘은 뭐 워낙 장비가 좋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때는 사실 그 사단에서 저격 교육이 시작되고 이제 뭐 수색 때 인원도 어느 정도 해서 막 그때가 이제 저격 그 수의 어떤 태동기라 그럴까 해병대에서 그 전까지 저격 수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생각 안 했는데 내가 군생활 할 때 그때 중부터 완전 저격 교육 그렇게 시작해서 좀 얘기하는데 그럼 그때 팀마다 교육수가 한 명씩 있게 된 건가 아니면은 뭐 중대에서 그때 이제 인원을 이제 갈 수 있는 왜냐면 워낙 훈련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 훈련이 워낙 수영장처럼 많고 교육도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게 사실 운이 좋아야 저격 교육을 들어가서 받을 수 있었고 다 받을 수 있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 저격 교육이 있는 시기가 따로 있었고 그리고 팀에서 인원이 한 명씩만 맞습니다. 보통은 한두 명 정도. 보통 그래서 기수에 전 기수가 다 받을 수 있었던 건 아니고 저희 이제 1021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다른 훈련 때문에 저격 교육을 정식으로 받지는 못했지만 제일 친한 동기 같은 경우에는 저격 교육을 갔다 왔고 이제 저희 맞선 2019 기사님도 같이 이제 저격 교육을 다녀와서 수료를 했는데 뭐 더 전문적으로 저격 교육을 받게 되면 더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기 때문에 아마 전문성이 조금 더 뛰어나겠지만 일반 저격 교육을 받지 못하더라도 저격 병기를 이용해서 저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훈련 실무 생활에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약간 우리 때하고 팀 운영이 약간 다르긴 해요. 우리는 이제 뭐 전방 축구, 후방 축구, 그다음에 뭐 팀장, 부팀장, 그다음 화력에서 K201. 지금도 맞습니다. 지금도 근데 지금 얘기 들으니까는 저격수까지 이제 거기 한 명이 더 포함 이제 그렇게 되는 거 어떻게 되는 아니면 이제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거는 팀 내에 이제 전문 저격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제 거기 뭐 왜 소대 내에 전문 저격수가 한 명 있는 건지? 그 선배님 아시다시피 저희는 전천후 아닙니까? 그렇지. 전천후. 사실 말씀하셨듯이 전방 척후, 후방 척후, 의무병, 통신병, 업무병 이렇게 척후병 이렇게 다 나눠져 있는데 저희는 한 인원이 모든 이제 역할을 다 수행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저격병을 꼭 한 명 저희 때는 저격병이 따로 있진 않았습니다. 따로 그 팀 편제 내에 저격병이 따로 있진 않았는데 아마 작전에 따라서 저격병이 필요한 작전이면 이제 저격병이 한 명이 투입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작전 규모에 따라서 전문 저격수가 맞습니다. 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일반 작전에서는 뭐 그 정도 전문 저격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저격을 할 수 있는 인원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연대에서 연대라고 하면 이제 일반 해병대를 보통 말하는데 연대에서 이제 훈련을 할 때 저격병이 필요하다고 하면 수색대에서 이제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경장 때쯤 연대에서 이제 이런 연대훈련 지원? 맞습니다. 연대훈련 지원은 제가 저격병으로 한 3일 정도 나가서 지원을 해줬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보면은 군생활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우리 자훈이가 군생활 때 몇 개월? 저희 때가 이제 2년 20개월, 2년 24개월인데 24개월인데 저희 때 이제 하루씩 이제 줄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제 동기들은 2년을 살짝 못 채워서 한 일주일 정도 못 채운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래서 뭐 2년 정도 구성을 맞습니다. 내가 이제 2년 2개월, 내가 2달 동안 건데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이제 징병되다 보니까 군생활이 지금 1년 8개월이 안 돼, 1년 6개월이죠? 18개월이니까 1년 6개월이네. 맞습니다. 1년 6개월 군생활이 되는데 아까도 뭐 좀 우리가 사실 얘기 나왔지만 이게 수색대 같은 경우는 100%가 지원이야, 그죠? 수색대. 해병대도 뭐. 해병대도 지원이고, 수색대도 지원이고. 그래서 지금 군생활 한 2년 정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군생활이 줄다 보니까, 우리 자원, 군생활 할 때 훈련했던 그런 부분들, 현재 인원들은 그걸 다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안 그렇게, 어떻게 생각해? 우리가 했던 훈련을 다 아마 어떻게 보면 그렇게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군생활이 많이 줄어서. 아무래도 줄었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24개월, 26개월 이제 하셨는데 아마 제가 선배님 때보다는 훈련을 더 적게 받았을 거고 아무래도 기간상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년 6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훈련량이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타군은 제가 안 갔다서 사실 모르지만 그래도 수색대 하면 그것도 해병대 수색대 하면 훈련이 정말 많은 걸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1년 6개월이다 라고 하면 훈련만 받다가 아까 훈련이라기보다는 전문 교육들만 받다가 이제 전역하는 상황이 아닐까. 그러니까 좀 더 교육을 받으면 좀 숙달해서 이제 훈련하는 그런 기간도 좀 숙성이 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많이 좀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도 살짝 우리가 얘기는 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근데 저것도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여기는 이제 해병대도 그렇고 수색대는 100% 거의 지원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맞습니다. 군생활을 좀 탄력적으로 조정을 좀 해주면 맞습니다.
어떤 그 부대의 효율성이라든가 어떤 그 전투력 증강에 내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최소 맥시멈을 한 2년 이상 하게 되면 맞습니다. 그래도 그 기본적인 특수교육을 받고 그런 것을 실무에서 훈련해 볼 수 있고 그리고 병력을 갑자기 뭐 이렇게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 좀 조정을 좀 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거기에 오는 인원들이 군생활 6개월이나 뭐 8개월 좀 더 한다고 해서 난 거기 못 가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거기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뭐 어떤 훈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도전 정신을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국방부에서 좀 고려를 해보면 좀 타군과 지금 일례로 공군 같은 경우 군생활이 더 길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병대 수색대 같은 경우도 군생활을 좀 더 길게 해서 병력을 운영하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네. 혹시 선배님 2년 2개월 하셔서 억울하셔서 그렇죠. 이걸 보시는 분들이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군생활을 이랬는데 왜 너네는 1년 6개월밖에 안 했으니까 더 하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면보다는 저희 부대, 그러니까 해병, 제가 공부했던 해병대 수색대가 좀 더 전투력도 좀 강하고 좀 뭔가 좀, 뭘까요? 하여튼 좀 효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한 바람에서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한 겁니다. 오해는 없으면 좋겠어요. 내가 2년 했으니까 우리 후임들도 2년 2개월 꼭 해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여러 가지 훈련이라든가 왜냐면 이제 워낙 알겠지만 우리가 훈련이 워낙 많잖아. 맞습니다. 훈련이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을 좀 소화하고 그러면 기간이 최소 2년 이상은 되게 되지 않나. 또 이제 전투원으로 이제 잘 활용을 하려면 그 정도 해야 되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